여러분, 손가락에 있는 금반지 하나, 이 작은 금속 고리가 만들어지려면 별 2개가 죽어야 만들어져요. 농담이 아니에요. 이건 진짜로 과학적 사실이에요. 오늘 그 이야기를 해볼게요. 안녕하세요, 진독수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한 번도 생각해본 적 없는 호기심을 해결해드릴게요. 금목걸이, 금덩어리, 스마트폰 안에 금도금까지, 이 모든 금은 지구가 만든 게 아닙니다. 지구는 금 만드는 법을 모릅니다. 지구에는 금을 만들 능력이 없어요. 태양도 못 만듭니다. 우주에서 가장 뜨거운 별이라 해도 혼자서는 금을 못 만들어요. 그럼 대체 이 금은 어디에서 온 걸까요? 한번 알아봅시다. 답을 찾으려면 아주 먼 과거로 가야 합니다. 130억 년 전 우주가 처음 시작된 그 순간부터요. 안전벨트 꽉 매세요. 오늘은 꽤 멀리 갈 거니까요. 우주가 처음 만들어졌을 때 있던 건 수소와 헬륨뿐이었어요. 주기율표에서 1번과 2번 딱 2개만 있었죠. 나머지 116개 원소는 전부 나중에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면 누가 만들었냐고요? 그 답이 정말 놀랍습니다. 바로 별이에요. 별은 우주의 용광로거든요. 핵 속에서 수소를 헬륨으로 바꾸며 빛을 내는데 이게 핵융합이에요. 헬륨이 다 타면 탄소를 만들고, 탄소가 다 타면 산소를 만들고, 점점 무거운 원소를 만들어갑니다. 별 안에서 원소 레벨업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다 보면 별 내부가 양파 같은 층 구조가 됩니다. 바깥은 수소, 안으로 갈수록 무거운 원소, 우주에서 가장 비싼 양파예요. 수소, 헬륨, 탄소, 산소, 규소, 그리고 맨 중심에는 철이 자리 잡고 있어요. 여기서 큰 문제가 생겨요. 철이 만들어지는 순간 별은 더 이상 에너지를 낼 수가 없거든요. 게임 오버예요. 핵융합은 철까지만 이득이에요. 철보다 무거운 원소를 만들려면 에너지가 남는 게 아니라 오히려 빼앗겨요. 만들수록 손해. 사장님, 여기서부터 적자입니다 하고 회계사가 빨간 줄을 긋는 거예요. 별도 파산하는 겁니다. 철이 쌓이면 별의 핵은 자기 무게를 못 버티고 무너져 내려요. 그리고 우주 역사상 가장 화려한 죽음을 맞이하게 돼요. 초신성 폭발. 이 폭발로 탄소, 산소, 규소 같은 원소들이 우주에 뿌려집니다. 여러분, 몸을 이루는 원소 대부분이 이때 만들어진 거예요. 하지만 금은요? 금은 원자번호 79번, 철은 26번, 철에서 금까지는 아직 한참 멀었어요. 초신성으로도 금은 거의 못 만듭니다. 그러면 도대체 누가 만드는 걸까요? 답은 우주에 있습니다. 초신성이 터지고 남은 핵이 극도로 압축됩니다. 태양보다 무거운 질량이 서울시 크기로 찌그러져요. 서울 안에 태양을 우겨 넣은 거예요. 중성자별, 지름 20km, 티스푼 하나가 에베레스트 무게인 1000만 톤, 숟가락 하나만으로도 지구가 기울어질 정도의 무게예요. 이런 중성자별 2개가 가끔 쌍을 이뤄 서로를 돕니다. 수억 년에 걸쳐 궤도가 좁아지면서 점점 더 빠르게 가까워져요. 마치 운명처럼요. 그리고 마침내 부딪힙니다. 이게 바로 금이 만들어지는 순간이에요. 킬로노바, 우주에서 가장 폭력적인 이벤트 중 하나. 1초 만에 태양이 100억 년 동안 낼 에너지를 방출합니다. 우주가 잠깐 눈이 부실 정도로. 이 순간 자유중성자가 쏟아지고 원자핵들이 미친 듯이 중성자를 붙잡기 시작합니다. R 과정이라고 불리는 빠른 중성자 포획. 1초에 100번씩 중성자를 잡아먹으며 원자번호가 치솟습니다. 철을 넘고 은을 넘고 드디어 79번. 이것이 바로 금입니다. 여기서 금이 태어납니다. 한 번의 충돌로 지구 질량 3배에서 13배의 금이 우주에 뿌려집니다. 달 하나를 순금으로 만들 수 있는 양이에요. 달이 금이었으면 좋겠다고요? 그랬다간 조석간만이 난리 날 겁니다. 2017년 인류는 처음으로 이걸 직접 확인했습니다. 라이고 중력파 관측소가 1억 3천만 광년 밖에 중성자별 충돌을 포착했어요. 남은 빛을 분석했더니 진짜로 금과 백금과 우라늄이 만들어지고 있었어요. 과학자들이 평생 이론으로만 주장했던 것이 현실이 된 순간. 그날 천문학계는 축제였다고 합니다. 수십 년간의 이론이 한 번에 증명된 거니까요. 자, 이번에는 46억 년 전으로 돌아갑시다. 태양계가 만들어지던 시절이에요. 우주먼지와 가스가 뭉쳐서 지구가 됩니다. 이 먼지 속에는 수십억 년 전 중성자별 충돌로 만들어진 금이 이미 섞여 있었어요. 이게 첫 번째 우주 택배입니다. 하지만 초기 지구는 온통 마그마 바다였어요. 금은 철과 친해서 철이 가라앉을 때 같이 지구 핵으로 빠져버렸습니다. 우정도 과하면 문제예요. 지구 핵에는 금이 엄청나게 많아요. 바다를 통째로 금으로 채울 수 있을 정도인데요. 근데 거기가 6000도에 360만 기압이거든요. 절대 꺼낼 수가 없어요. 채굴은요? 삽 들고 가실 분? 당연히 없죠. 그런데 39억 년 전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후기 대폭격, 목성이 궤도를 바꾸는 바람에 소행성 벨트가 흐트러졌고 수천만 개의 소행성이 지구를 때렸어요.
이 소행성들에도 중성자별 충돌의 잔해, 즉 금이 들어있었어요. 핵으로 가라앉기 전에 멘틀과 지각에 뿌려졌습니다. 두 번째 우주 택배가 도착한 거예요. 우주 택배가 무려 2번이나 온 겁니다. 배송비는 소행성 수천만 개였어요. 지금 우리가 캐는 금은 전부 이 두 번째 택배의 내용물이에요. 39억 년 전에 소행성이 배달해준 중성자별 충돌의 잔해, 배송 조금 늦었죠? 인류는 6천년 전부터 금에 미쳤습니다. 이집트 파라오는 무덤에 금을 넣었고 스페인은 금 때문에 대륙을 정복했고 지금도 나라마다 금고에 금을 쌓아두고 있죠. 근데요, 인류 역사상 캐낸 금을 다 모으면 올림픽 수영장 3개 반 분량, 6천년 동안 전쟁까지 하고 대륙까지 뒤져서 고작 수영장 3개 반이에요. 인류의 수고에 비해 좀 쪼잔하지 않나요? 저는 좀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머니 속 스마트폰에도 금이 들어있어요. 약 0.03g 정도인데요. 양은 적지만 중성자별이 죽어서 만들어진 금이 여러분 주머니에 있다는 거예요. 바닷물에도 금이 녹아있어요. 그것도 총 2천만 톤이 나요. 하지만 농도가 너무 낮아서 채취하면 완전 적자예요. 바다 전체를 끓여야 금 한 조각 나올까 말까. 가스비가 감당되시면 한번 도전해보세요. 그래서 요즘 과학자들은 진지하게 소행성에서 금을 캐는 걸 연구하고 있어요. 소행성 푸시케 하나의 추정 가치가 무려 1경 달러, 지구 경제 전체보다 비쌉니다. 물론 진짜로 가져오는 순간 금값은 바닥이겠지만요. 부자 되려다 오히려 전 인류를 파산시키는 거죠. 자, 여기서 한번 정리해봅시다. 빅뱅이 수소를 만들고 별이 철까지 만들고 중성자별이 충돌해서 금을 만들었어요. 그런 금이 우주먼지에 섞여 태양계가 되고 소행성이 지구에 배달해줬고 39억 년이 지나서야 인류가 캐낸 거예요. 130억 년짜리 배송이에요. 배송비는 소행성 수천만 개, 환불은 당연히 불가해요. 여러분 손가락에 끼고 있는 그 금반지는 중성자별 2개의 시체에서 태어나 소행성을 타고 지구에 도착한 우주의 유물이에요. 금만 그런 게 아닙니다. 은도, 백금도, 우라늄도 전부 중성자별 충돌에서 왔어요. 여러분 몸속 요오드도요. 갑상선 검사할 때 쓰는 그 요오드가 바로 별에서 온 겁니다. 우리의 몸 자체가 별의 유산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여러분도요. 칼 세이건이라는 유명한 천문학자가 이렇게 말했죠. 우리는 별의 먼지로 만들어졌다. 근데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는 별의 시체로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다음에 금반지를 볼 때 한 번만 기억해 주세요. 그건 그냥 예쁜 금속이 아니라 별 2개의 장렬한 죽음으로 만들어진 겁니다. 좀 무거워졌죠? 반지의 무게가 아니라 의미가 말이에요. 참고로 프로포즈 할 때 이 얘기하면 감동 2배입니다. 이 반지는 130억 년 전에 별이 죽어서 만들어진 거야. 어때요? 로맨틱하죠? 다음에는 또 다른 원소의 비밀을 파헤쳐 봅시다. 기대해 주세요. 혹시 궁금한 원소나 물질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산소, 다이아몬드, 물 전부 우리가 모르는 숨겨진 사연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 보고 금반지 사고 싶어지신 분, 별 2개가 죽은 거 생각하시면 좀 미안해지지 않나요? 아니죠? 네, 저도 사실 금덩어리 사고 싶습니다.